안녕하세요. 서초구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 11월 셋째 주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요 며칠 내린 비로 노랗고 빨간 낙엽이 길 위에 엄청나게 떨어져서 가을이 깊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 많은 잎들을 봄부터 여름 내 키웠다가 가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떨구고 가는 나무의 한 사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저 나무와 같이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젊었을 때는 낙엽이 예쁘다고 사진 찍기 바빴다면 저도 이제 낙엽을 보고 인생을 느끼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노래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사람이 잘 익어가려면 공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의 한 사리처럼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훌훌 떠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젊어서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잘 떠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공부가 있지만 이 시간은 도올 선생님께서 번역하고 해석하신 대학 한글 역주를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14장을 읽고 있는데 2주에 걸쳐서 혈구지도에 관한 내용을 길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똘레랑스가 포용하지 못하고 외면한 무슬림 문제가 프랑스의 국내 문제를 넘어 유럽의 가치와 이슬람의 가치가 대립하는 양상으로까지 퍼지게 된 문제를 샤를로 앱도 만평 사건과 최근 프랑스 교사의 참수 테러 사건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치국의 문제가 그 나라를 넘어 다른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평천하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14장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에는 2편의 시가 인용되고 각각 그 시의 뜻을 말하는 것으로 14장이 끝나고 있는데 한 구절씩 먼저 보겠습니다. 시온, 낙지, 군자, 민지, 부모.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 즐거우신 군자여, 백성의 부모로다. 이 시는 시경 소화에 실려있는 남산유대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14장의 주제가 혈구지도고 혈구지도는 치국과 평천하의 리더십의 핵심이기 때문에 혈구지도를 말한 직후에 나오는 이 시 또한 혈구지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낙지의 지는 어조사로 별 뜻이 없어서 낙지 군자는 즐거운 군자 이렇게 해석됩니다. 즐거운 군자는 혈구지도로서 치국과 평천하를 이끌어가는 통합된 전인적 인격을 가진 최고 통치자를 말하는데 이런 지도자야말로 백성의 부모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지, 소호, 호지, 민지, 소오, 오지. 이 노래는 군자는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한다는 뜻이다. 통치자와 백성을 통치자가 일방적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자식 관계로서 규정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백성이 좋아하는 바인 소호를 통치자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소오를 통치자도 싫어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같을 정도로 감정적으로 친밀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데 대학 1장에서 대학 지도가 명명덕에 있고 그 다음에 친민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명덕을 밝게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을 펼친다는 뜻인데 명명덕은 백성의 소호와 소오를 함께하는 친민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백성과 함께 지선의 이상사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큰 배움의 길이고 최고 통치자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대학 1장의 총론의 내용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차지위 민지 부모. 그래서 이를 일러 백성의 부모라고 한다. 앞서 대학 11장에 서경 강고의 말을 인용한 여보적자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임금이 백성을 대할 때 마치 갓난아기를 업어 기르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었는데요. 임금에게 백성이 갓난아기라면 백성에게 임금은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운, 절피, 남산, 유석, 암암. 또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 깎아지른 듯 우뚝 선 저 남산이여. 둘러친 바위들이 높고 높구나. 혁혁 사윤 민구 이첨. 혁혁한 태사 윤씨여. 백성들이 모두 당신을 보고 있소. 두 번째 인용된 시는 시경 소아의 전람산이라는 시의 첫 부분입니다. 절이 우뚝 높이 솟은 모양을 말하고 암암은 바위가 쌓여있는 모양입니다. 혁혁은 빛날 혁이 2개 붙었을 정도로 지위가 높은 것을 말하고 여기서 태사는 삼공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유는 태사 윤씨를 말하고 첨은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도올 선생님은 이 남산이 주나라의 첫 수도였던 호경에 있던 산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경복궁 남쪽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호경 시내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유는 남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처럼 모든 사람이 우러르고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남산타워나 북한산 인수봉을 누구나 알고 있고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누구나 알고 거론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에 대한 풀이가 바로 이어집니다. 유국자 불가의 불신. 나라를 보유한 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남산의 바위 바라보듯 누구나 알고 평가할 수 있다면 최고 통치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통치자의 일거수일투족은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밖에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천하에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벽즉 위천하 류의. 최고 통치자가 편벽하게 되면 곧 천하의 치욕이 된다. 벽이 편벽되다, 무언가에 치우친다는 뜻인데 최고 지도자가 무언가에 치우쳤다는 것은 혈구지도로서 공정한 정치를 펴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데 류계는 욕보인다는 뜻도 있지만 죽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라도 잘못하면 치욕스럽게 죽게 될 수 있다는 건데 맹자의 혁명사상이 떠오를 만큼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2분이 감옥에 있는 것을 봐도 이 문장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BC 200년대 최고 통치자를 향해 체계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한 예가 고대 중원 문명 외에 또 있을까 싶은데요. 흥미롭게도 맹자와 대학의 이런 논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최고 통치자가 백성의 부모와 같다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그 조건으로 민지, 소호, 호지, 민지, 소오, 오지. 통치자는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해야 한다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 서로 좋고 싫어함이 일치한다는 것은 결국 양쪽의 이익이 같다는 거겠죠. 통치자가 백성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생각하고 백성의 손해를 자기 손해로 생각해야 백성이 통치자를 부모처럼 믿고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마이클 샌델의 인터뷰를 통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미국 대선을 지켜보시면서 트럼프가 한 번 당선됐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난 4년간의 트럼프 정부를 겪고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고서도 미국인 7천만 명 이상이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는 것에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이러다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마이클 샌델의 진단은 이랬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세계화로 인해 미국의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극대화됐는데 대학에 학위를 딴 엘리트층의 부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 노동계층의 임금은 정체되거나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서 예전 같으면 임금 노동자로 일해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살아남은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성공한 것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니 노동계층에게 너도 성공하고 싶으면 학위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국의 사회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학력 노동자들은 내가 못 사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자책하면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트럼프가 바로 이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대변자로 나섰다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런 트럼프를 대중의 인기를 노리는 기회주의자라고 표현하면서도 사회의 루저로 전락한 많은 미국인들에게 트럼프는 엘리트 사회를 향해 반격을 시도하는 도화선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버리고 가는 미국식 엘리트 정치와 미국식 자본주의의 폐해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이 선택한 동아줄이 트럼프라는 점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미국이 겪고 있는 극단적인 양극화의 문제는 세계화로 연결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자본주의 사회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우리도 남의 이야기처럼 볼 수만은 없습니다. 트럼프가 한 일이라곤 소외된 미국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을 골라서 대신 해준 것밖에는 없지만 정치가가 국민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트럼프 현상을 통해 우리가 되새겨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4장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읽은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운, 낙지, 군자, 민지, 부모.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 즐거우신 군자여 백성의 부모로다. 민지 소호 호지 민지 소오 오지. 이 노래는 군자는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한다는 뜻이다. 차지위 민지 부모. 그래서 이를 일러 백성의 부모라고 한다. 시운 절피남산 유석암암. 또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 깎아지른 듯 우뚝 선 저 남산이여 둘러친 바위들이 높고 높구나. 혁혁사윤 민구 이첨. 혁혁한 태사 윤씨여 백성들이 모두 당신을 보고 있소. 유국자 불가이 불신. 이 노래는 나라를 보유한 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벽즉 위 천하륙의 최고 통치자가 편벽하게 되면 곧 천하의 치욕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